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네이버의 2분기 실적과 함께 최근 네이버의 주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2021년 7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45만 2천원, 시가총액은 74조 원으로 코스피 3위입니다. 창업 후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던 네이버의 주가는 202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급등하면서 현재는 10년 전 주가인 52,892원 대비 거의 9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전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약 800% 정도가 되는 셈이죠. 처음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사내벤처로 선발되어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23년이 지난 지금 넘사벽 1위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의 독과점 기업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 시총 2위죠. 그 바로 다음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초탑티어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SDS는 시가총액 순위로는 28이네요. 약 14조고요. 당시 삼성 SDS의 직원에 불과했던 이혜진 네이버 창업주는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 아니면 거의 대한민국 전반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을 볼 텐데요.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네이버 홈페이지에 네이버 회사 소개, 그리고 투자 정보로 들어가서 IR 자료실에서 실적 발표를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2021년 2분기 네이버 실적 발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적 요약한 것부터 볼 텐데요. 먼저 이 네이버의 전 부문의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5개분기 연속 성장률이 증가했는데요. 이 성장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번 분기에 전분기 실적보다 그냥 좋아진 수준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장했던 그 성장률보다 이번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즉 실적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실적이 전 부문 다 좋아지는 그 와중에서도 네이버의 주요 수익원, 메인 수익원이던 이 서치 플랫폼, 즉 네이버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얘기하는데요. 이 비중이 원래는 50%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그만큼 다른 분야, 다른 성장하고 있는 분야들,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이런 부문들이 점점 더 빠르게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네이버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다각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한 분야에서 매출이랑 수익이 집중되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죠. 그 분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매출이 1조 6,635억, 영업이익이 3,356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406억으로 대충 그냥 연간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4를 하면은 매출 6.4조, 영업이익 1.3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조 수준입니다. 거의 YOY 전년 동기 대비, 즉 2020년 2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QOQ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크고 빠릅니다. 이제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일단 서치 플랫폼, 네이버 이제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 이게 메인인데, 뭐 여전히 계속 성장 중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네이버 광고만큼 뭐 압도적인 것이 없죠. 그리고 커머스 분야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뭐 커머스 분야라고 하면 뭐 네이버 쇼핑, 네이버 장보기,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는 중개수수료, 네이버 멤버십 수익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정말 이 네이버 쇼핑은 계속 이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네이버가 뭐 기존에도 좋았지만 최근에는 이 판매자에 대한 정산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다른 C 업체와는 너무나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팔리고 나서 뭐 다른 C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한 달, 두 달 뭐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네이버는 며칠이면은 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래 네이버에서 뭐 제품 관련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 시스템이 좋으니까 뭐 조금 더 싸게 팔아도 괜찮습니다. 정산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팔고 빨리 정산 받아가지고 계속 이 자금 회전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이버 쇼핑에서의 제품 구색이 굉장히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죠.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이버 쇼핑 판매자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계속 네이버 쇼핑의 제품 구색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현재는 규모를 키우려고 이 네이버 쇼핑에서 과할 정도의 이 혜택, 뭐 멤버십 적립이라든지 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할 때 뭐 현금 지급이라든지 한 달 무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이익이 많이 안 나겠지만 앞으로 규모를 키울 정도로 키운 후에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시작하면은 이 커머스 분야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엔 핀테크 분야,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통장 관련 이 핀테크 분야도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쇼핑 쪽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죠. 같이 결합해서 결제를 하면은 적립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요. 이 부분 역시 아직은 수익화보다는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여기도 규모 다 키우고 수익화를 본격화하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 듯 합니다. 저만 해도 최근에 네이버 쇼핑, 네이버 장보기,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 페이, 네이버 통장 이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편하기도 하고 혜택도 굉장히 좋아서 말이죠. 컨텐츠 분야, 뭐 네이버 웹툰, 네이버 뮤직, 스노우 등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로의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네이버의 기업용 클라우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글로벌 탑티어 클라우드 기업들, 예를 들면 뭐 AWS, 뭐 MS, 구글 등과 이 치열한 경쟁 중이고, 근데 최근에 또 NH농협의 수주를 확보했고 또 삼성그룹사의 레퍼런스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뭐 전반적인 기술력이 아무래도 업력이 이쪽 클라우드 분야에서 업력이 길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뭐 AWS나 MS, 구글 등에 밀리겠지만 이 한국 로컬 기업으로서의 영업력이나 이 한국 현지 특성에 맞춘 이 맞춤화 전략 등을 최대한도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이버에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또 계속 준비 중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노트 베타 버전을 일정 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녹음한 내용을 문서화 시켜주기 때문에 회의나 미팅 때 이용하면은 정말 편리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인식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이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AI 램프인 이 클로바 램프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인식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램프입니다. 그리고 비용 손익 뭐 특별할 거 없고요. 영업이익 특별할 거 없고 요약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요. 연결 재무 상태표에서 보면은 2021년 2분기 기준 자본 총계는 23조 2636억, 부채 총계는 8조 4311억으로 부채 비율 36%고요.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 보면은 유동비율도 100% 이상으로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네이버는 자본 총계 23.2조, 즉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수 자본이 23.2조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 아까 봤던 2021년 2분기 순이익에서 곱하기 4를 했을 때 2.2조, 그리고 2020년에 주당 배당금 402원, 이거를 이 기업 시가총액 74조, 주가 45만 2천원과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률은 3%, 배당률은 0.08%에 불과해서 이 올해 예상 순이익과 배당금만 놓고 보면 현재 투자 매력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까지 보여준 빠른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돼서 순이익 15조, 그리고 주당 배당금 2만원 정도를 할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은 지금의 주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률이 거의 20%, 그리고 배당률도 거의 한 4%, 5% 이렇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순이익 15조 주당 배당금 2만 원을 넘어가지고 계속 성장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아마 네이버가 미래에 이 정도 이익과 배당은 충분히 할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네이버의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쓰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언젠가 이 순이익 15조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예를 들면 카카오, 쿠팡, AWS, MS, 구글 등과 계속 경쟁이 치열하다면은 아마 주당 배당금을 2만 원 이상 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저의 네이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언제 네이버가 이 정도의 이익을 달성하고 배당을 할지 지금 제 투자 수준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대한 정확한 투자 판단과 통찰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계속 더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모자란 투자 수준 때문에 네이버에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아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이버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아이에게는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는 실제로 투자를 해서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투자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